어제 과방위에서 열린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측의 이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요, 이 방통위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한테 뭘 했다고 힘드냐 이렇게 면박을 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습니까? 네, 먼저 어제 청문회는요, 이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해서 세 번째 청문회입니다. 지난 9일 14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1차 청문회와 또 14일 새벽 2시까지 16시간 넘게 진행된 2차 청문회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열린 3차 청문회였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전해드린 대로 이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는요,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 김태규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이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 반발해서 퇴장을 하는 등 정쟁만 가득한 맹탕 청문회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권에선 본질과 거리가 먼 청문회가 연속해서 열리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 공무원 인권 침해 고문 청문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이 3일 연속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에 방통위 한 직원이 과로 증세로 호소하며 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방통위는 최근 국민의힘에 사무처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직원들이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나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스스로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소연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요.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어제 청문회에서 이 공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해당 공문을 작성한 직원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공무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특정 정당에 정치 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뭐 하느라 고생을 했다는 것이냐,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항전하는 거냐며 공개적으로 방통위 직원들을 면박한 건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기관 증인들 조성은 처장님이나 답변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 준비를 위해서 온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게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시나요? 내부 감찰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용산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나타났듯이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방통위의 일반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하고 또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과방위가 방통위를 상대로 해서요, 인사청문회 사흘 열었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를 3번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무후무한 신기록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한 게 바로 방통위의 실무 직원들이었을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과 또 어떤 방통위 실무직원 간의 갈등이나 뭐 갑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 절차인 것이고 그 청문회 절차가 맹탕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지점은 민주당 혹은 야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통위의 실무자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생을 좀 덜어주는 방법은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지만 증인으로 충실히 또 나와서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해야 될, 해명해야 될 말을 충실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자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출을 한다면 사실 청문회 과정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는 않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법률가시니까 궁금해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럼 네.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로 중단을 시킨 건데,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리가 없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수 지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증인 신문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그 과정들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선임 절차를 거쳤던 것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경험했던 자로서 증인의 신분으로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 장관 후보자는요 대개 하루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사흘을 했습니다. 무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뭐 방송장악 청문회라고는 하지만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뭐 본인들이 목표로 했던 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는 일종의 청문회 남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런 자료들을 누가 만들겠어요? 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토요일 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거는 틀림없다. 근데 마치 국회에서 무슨 완장 차듯이 뭐 거의 범인 다루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걸 갑질이라고 하죠. 아니 물어볼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했다고 뭐 힘드냐 뭐 이런 식의 그 모욕적 표현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지 뭐 공무원들이 뭐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뭐 죄 지은 겁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 정부 공무원들을 향한 저런 태도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도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저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당당하게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